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오늘 찐시황 8.15 머니톡 3월 27일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고요. 오늘 좀 매매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반도체 아쉽다라고 적었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조금 오르긴 했었고,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고 있고, 그런데 차별화가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황을 말씀드리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이런 차별화는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가, 혹은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PPT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은 반도체 아쉽다라고 써놨죠. 이게 좀 아쉬워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오는지 아닌지, 그 넘어온다면 반도체가 될지 다른 로봇이 될지 혹은 AI가 될지 지금 궁금한 상황인 거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황 봤을 때는 너무 조금씩은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장이 좀 펼쳐졌고, 시장 참여자들, 특히 2차 전지를 들고 있지 않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순환매가 좀 빨리 이루어져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은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PT 보면서 천천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은 내용 위주로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겨보면은요, 지금 오늘 시장이요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수 상승 하락 종목수로 좀 써놨는데 HTS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HTS 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잠깐만요. 일단 지수 차트부터 띄워놓고 보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5포인트, 0.2%, 5포인트 정도 내렸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죠? 다 보셨죠? 827포인트. 그래도 3.5포인트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덜했네.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코스닥 내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는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거래소 여기 좀 보면은요, 지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 상승 종목 수가 316종목, 하락 종목 수가 557종목이 되죠. 그러면 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거래 대금이 8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10조까지 나왔어요. 저는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것을 코스닥으로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넘겨보면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연필로 찍어 놓고요.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조금 밀리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코스닥은 13조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아까 거래소 8조, 9조, 7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래 대금이에요.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17조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얘기를 다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 대금이 곧바로 10조대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13조대 유지하고 있다는 키포인트가 같고요. 이 키포인트는 쏠림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나 오르기도 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6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891종목 더 많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오르긴 했더라도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굉장히 극명하다라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피로감이 굉장히 더 많았던 날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쵸? 얼마 안 빠졌는데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100개. 그러니까는 지수가 거의 보합인데 1100개가 빠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러면 그쪽으로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시장 매기가 극명하게 쏠려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고, 이 쏠림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이런 쏠림이 언제 바뀌었을까? 사실은 리서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런데 방송 안에서 소위 그 2차 전지 쪽을 약간 애널리스트 자료라든지 진짜 증권사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게 어려웠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많이 틀립니다, 지금. 그죠? 이게 많이 틀린 게 뭐 시가총액 상위가 어느 정도까지 갔었다라든지, 그리고 PBR, 북밸류로 봤을 때 몇 배까지 갔었다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이 지난 주말에도 나왔었고 지지난 주말에 나왔었는데 여전히 2차전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달리고 있는 와중에 그 자료가 조금은, 예전에는 그 제대로 워킹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 대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그 자료가 조금은 요즘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의 특성, 과거의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워서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요. 이게 지금 한 줄 했네요. 한 줄 했는데 6분 지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파워포인트 6장 만들었는데, 일단 종목별 기간 외국인 수급 동향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좀 이렇게 써놓은 게요. 지금 써놓은 게 요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미국 선물은 상승에 아쉽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조금 매우 아쉬운 겁니다. 이게 코리아의 전형적인 수급 공백, 외국인 안 사면 빠지는 이런 전형적인 장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오늘도 역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장이 한 점심 좀 지나선가요? 우리가 지금 최근의 위기를 우리가 계속 뭐라 그럴까요? 겪었었던, 위기가 나오게 했었었던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곳에 인수가 되기로 합의가 됐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그 뉴스가 뜨고 미국 선물도 물론 조금 소폭 플러스긴 했지만은 계속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거고, 뭔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한 거죠, 계속.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를 조금 다시 HTS 돌아와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요. HTS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를 저희가 가끔 보죠. 저는 이 화면을 켜놓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한타증권 3400 화면에서 시간대별로 바꿔보세요. 시간을 바꾸고 요거를 수급이거든요. 수급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겨보면은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아침 시작 때부터 조금씩 외국인 팔기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쭉 추이 보이시죠? 외국인 파니까는 기간 사다가 쭉, 그죠? 쟁일 팔죠. 그죠? 11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니까는 쭉 보면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은 선물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쭉 더 팔았어요. 더 팔아서 1000억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0억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기간은 699억 정도 매수. 코스닥은 3000억 정도 매도. 기간은 1000억 정도 매도. 상대적으로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기관은 코스닥을 팔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팔았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혹자들은 요즘 매매를 굉장히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지수가 지금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를 좀 해보면서 보니까는 정말로 초단타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수익을 바로 겟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객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타를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라고 보면서 좀 보다가 한 5분이나 10분 지나면은 그 거래가 튀었던 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주가를 봤을 때 너무 아쉽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본론은 다시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오늘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뭘 샀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꼭 봐야 됩니다. 보고 차트를 옆으로 띄워놓고서 코드 동기화 하는 거 말씀드렸죠. 누르면 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거래소 볼게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으니까 제일 많이 판 거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아침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이때 2,000원인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4.3%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모 직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 했어요. 지수가 플러스 났을 때 오늘 지수가 오르는 거는 엔솔이랑, 그리고 코스닥은 나오겠죠? 코스닥은 어디 있습니까? LNF 여기 안 나오나요? 그냥 LNF로 칠게요, 그냥. 코스닥은 LNF가 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총 2위, LNF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 견인을 이 두 종목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아쉬운 거죠. 다른 종목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일부 수급 종목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 입장에 봤을 때 거래소에서는 엔솔, 하이닉스, 기아, 포스코케미칼, KB금융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요. 기관 레버리지는 항상 여기서 레버리지 여기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시니까는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안 빠졌으니까는 회자가 좀 덜 되는데, 저 고객들 중에서 가끔 지수가 내일 오를 것 같다, 혹은 내일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보면은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기관이 레버리지를 샀어. 그죠? 혹은 여기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기관이 인버스를 좀 샀네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팔고 코덱스 200 선물을 팔았으니까 뭐예요? 하방에 베팅을 한 거네요. 내일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요 ETF, 기관들이 매매하는 ETF는요, 대부분 금액이 해치성 플레이입니다. 물론 네이키드라 그래서 액티브 펀드에서 지수가 하락 혹은 상승을 베팅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이상은 다는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일부 이상은 아시다시피 해치성 매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혹은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도 같은 그 파생 상품에서 이용되는 해치성 매매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매하는 이런 ETF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지수 향방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나의 내일의 감으로서 예측을 해야 된다. 혹은 내일의 일정, 혹은 미국 선물, 혹은 오늘의 이벤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여쭤봤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다시 HTS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는 아까 저희 코덱스 200 선물까지 말씀드렸죠. 기관은 SDI, LG와 카카오뱅크 순으로 좀 매도를 했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스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코스닥 볼 때 맨날 시총 대비로 본다고 보면은 KNJ, 이거 반도체죠. 그리고 NZ, 반도체입니다. EM텍, 요건 좀 다른 경우고, 칩셋미디어 역시 반도체고요. 이어플로우, 요거는 제약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TSE, 대원미디어는 좀 다른 경우, 웹툰 이렇게 있는데, 시총 상위 위주로 기관들이 조금 산 종목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기관들은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정부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기대감도 있었고요. OLED부터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 기대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 식으로 얘기 나온 게 조금 말 나온 게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부의 시책이 발단이 되면서 삼성전자 투자가 들어갈 때
이게 실적 하락의 사이클 종료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뭐 저기 보고서들이 몇 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말로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어차피 그래프 안 보셔도 되고 편하게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사이클이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초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아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한번 미리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발표 직전에 횡보하다가 발표 이후에 좀 밀려서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일단 지금까지 반도체 적자에서 흑자로 돌 때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하이닉스를 매매했던 소부장을 신나게 매매를 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게 한 3년 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그때니까는 그때 제 기억으로 11월, 12월에 굉장히 소부장이 좋았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굉장히 쌌어요. 지금도 싸긴 싸지만은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 열어보시면은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통 남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쪽만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소부장 쪽도 막상 열어보면 반토막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들고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잡으셨더라도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에 대한 열망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이런 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투자 사이클이 돌아와야지 움직이고 장비주들의 특성상 빠르게 움직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지금 움직이는 그 사이클을 온고잉하게 계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답지 않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이 25% 올랐으니까는요. 장중에. 그리고 오늘도 안 꺾였습니다. 그죠? 저희가 어떤 종목 그 반도체 사이클 혹은 그 대장 섹터의 끝을 얘기할 때 대장주가 살아있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은 오늘은 몇 종목들이 밀렸다가 제가 보니까는 오후에 쭉 돌아서 오르더라고요. 다시 장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웬만한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들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그 기관들이 매매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시피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죠?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바로 차익 할까 말까? 그러면 기관들의 매수가 쭉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은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상승을 수익이 났을 겁니다. 다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2차전지가 움직였던 거죠. 그죠? 움직여서 반도체 또 속나벼 또 아닌가벼 반 또 속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도체 또 속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신조어가 유행될 정도로 또 속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전에서 한 점심 한두 시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다가 다시 기관들이 재차 매수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엔젤 보이시죠? 엔젤도 지금 빠지다가 오늘 아침에 뭐 그 밀린 건 아닌데 좀 분봉으로 좀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 쭉 드라마틱하게 들어 올렸고요. 그런데 이런 뭐 엔젯, 뭐 KNJ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요? 좀 생소한 종목이죠. 공부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들이다 붙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저속한가요? 했는데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그래서 종목들은 계속 진화하고 계속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이따 말씀드리려고 또 말씀을 미리 땡겨서 드리자면 이게 좀 생소해야지 더 잘 가거든요. 우리 눈에 더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표현은 한 상승을 했던 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종목은요, 어떤가요? 올드한 종목입니다. 올드한 거. 그죠?
올드한 종목은요 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급, 더티한 수급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좀 계속 좀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좀 방해시켜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특징이 수익을 내는 거고, 수익을 내는 거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신선한 재료가, 생각보다 새로운 것들이 더 간다는 전제가 맞다면 오히려 새로운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지금 몇 장 했나요, 지금? 지금 이제 한 장 했는데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저 다시 시장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 좀 보면은 도이치방크죠. 도이치방크가 터졌는데 미국은 풀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유럽은 빠졌겠죠, 당연히. 도이치방크가 13%인가 빠졌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도이치방크의 문제는 나오더라도 미국은 플러스 났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죠?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막상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도이치방크 문제를 네가 뭔데 하루 저기 한 줄로 끝내느냐. 그거는요. 다른 우리 8.15에 나오시는 저기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라든지 매크로 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내일도 얘기하실 거고 그분들한테 왜냐면 저는 그쪽에 오리엔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자료를 보는 한계도 있고요. 그 단말기 자체 굉장히 비싸요. 보는 거가 독일에 혹은 뭐 부채 이런 거 확인하려면 애널리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분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GDP 발표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PCE 발표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죠? 소비 지출에 대한 저기 발표를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봤더니 잠시만요. 뽑아왔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으니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PC 발표가 시장이 우호적으로 발표했으면 했다 안 했다 라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 발표를 봐야 된다. 그리고 4월 같을 경우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같을 경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또 4월에 발표할 3월 CPI 지수 요 세 가지의 절차가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요 정도로 넘기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다가 요게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 이렇게 써놨어요. 총대를 매지 않는 파월이 너무 아쉽다라고 좀 써놨거든요. 그죠? 총대를 매지 않는 파월. 보면은 사실은 파월이 스탠스가 어떠냐면 아무 문제 없다며 점도표는 거의 유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성장 전망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 성장률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왜곡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아쉽다는 점이고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독일의 도이치방크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SVB부터 퍼스트 리퍼블릭 쭉 넘어오는 이런 1년에 한 2주 동안의 기간 은행 뱅크에 대한 이런 1년의 사건의 시간의 흐름 동안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예를 들어 옐런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예금봉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럼 다시 뒤집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코멘트를 날려왔는데 막상 결정적일 때는 총대를 매지 않는 거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장 결정권자들이 이렇게 총대를 매지 않으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한 번에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수가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오늘 팔면서 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써놓은 것처럼 그렇지만은 좀 지금 변동성이 조금 있긴 있더라도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각 국에서 용인하겠는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08년도 금융위기 때를 제가 저번에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죠. 네, 죄송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하 대표님이랑 말씀을 드리다가 좀 말이 새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요 2007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해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겪질 못했어요. 그 전 위기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방송에서 제가 나올 때 그 전 위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소신인데 겪은 거를 얘기하는 게 맞지 겪지 않은 거를 자료 보고 얘기하면은 소위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50년, 40년 된 자료는 다 똑같으시겠지만은 최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금융위기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에 베어스탄스가 터졌고요. 그 다음 리만이 터졌어요. 그죠? 근데 리만이 터졌을 때 그때 자료들이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파생 상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BS라 그래서 주택 저당부 증권, 그 집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일으킨 거를 가지고 또 CDO 이런 식으로 파생을 계속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터질 때 당당당 터져가지고 그것들이 금융위기로 변화가 돼, 금융위기로 어떻게 보면 크게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터지고 나서 싹 3일에서 4일 있다가 미국에서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그 기간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보시면 한 방에 들어와요. BTFP라 그래가지고 뱅크 텀이라 그러죠. 그죠? 펀딩 프로그램. 그래서 한 번 바로바로 미국의 당국의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FDIC 미국 예금보험공사라 그러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바로 예금보장 한도를 예를 들어 높이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주말 사이에 바로 ECB 총재에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은행발 리스크를 은행발 이런 문제를 시스템 리스크로 과연 전이시키겠느냐 혹은 전이시키더라도 그것을 용인하겠느냐고 좀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08년도 금융위기 때를 교훈 삼아서 이런 주장과 결과물이 일단 어느 정도는 시장이 우호적으로 조금씩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점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은행권의 대출 태도 경색에 대한 부분. 사실은 시장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긍정론자 같은 경우는 저같이 좀 얘기를 하고요. 부정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은행에서 대출 태도 경색 때문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음식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그 스탠스들을 봤을 때 주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료에서는 대출 태도 경색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반대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해줄지는 일단 각자의 판단에 몫을 맡기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아침에 저희 방송 중에서 김민수 대표님 나왔을 때 그때 임 대표님 얘기하신 기억이 나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냐면 그 알려진 악재는 일단 그래 큰 위기까지 전이되지 않는다. 이건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 위기 같은 경우도 조금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시스템적인 위기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HT에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시총 상위주 한번 볼게요. 요거를 좀 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잠시만요. 다 지우고 예, 됐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위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자 측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디죠? 여기 65,000원대, 65,000원대의 박스권, 이 상단이죠. 이 상단을 넓히 뚫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죠? 마의 60만 원 고지를 뚫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뚫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베타가 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베타가 크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 요거를 전고점 부근인, 잠시만요, 95,000원대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스는 보합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SDI요, 그죠? 지금 오늘 종목들이 시총상위들이 플러스가 나긴 났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소에서는 음봉이거든요. 그거 떴다 밀렸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현대차, 그죠? 현대차도 좀 밀렸죠. 최근에 자동차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죠? 좋았었는데 요 정도밖에 못 움직였느냐, 아쉽죠. 보면은 이 정도 보시면 아쉽죠. 보면은 사실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현대차의 차트를 보면은 답답합니다. 지금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를 거의 2달 동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1월 저점 대비해서 오른 거 맞습니다. 와, 10%나 올랐어.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가가 과연 제대로 된 주가일지, 그죠? 주가가 무조건 빠져야 된다, 무조건 매일 올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어느 정도는 갇혀 있어서 편하게 18만 원 뚫었으면은 같이 뚫어야죠, 조금. 그래서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총상의 대형주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쉽다.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 오늘 좀 깼죠. 최근에 대부분 분들 자동차 올라갈 때 나는 현대차보다 기아차. 왜냐면은 요걸 베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적으로 현대차 오를 때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화끈하게 오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 여기가 조금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이탈할 때, 그죠? 종가상 이탈을 했죠. 이탈할 때 조금은 위험 신호로 해석을 하긴 합니다. 물론 길게 볼 때는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굳건합니다. 굳건한데 보시죠.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31만 3천 원대 33만 원이면 여기서 한 10%도 안 되는 변동성이거든요. 막상 한 달 동안에 움직이는 건 요게 지금 10%도 안 됩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물론 강하긴 하지만 유의미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전제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대형주 장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워킹할 수 있는 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다행히 셀트리온이 조금 변동성이 좀 좋았어요. 그죠? 3% 정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고요. 코스닥은 보이죠? 에코프로 BM이 3%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3% 정도 밀렸고요. LNF가 10% 정도 올랐는데 요거를요 엔솔이랑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요 제가 HTS 저기 들어와서 여기죠. 요 화면으로 보면서 아이고 여기죠. 여기서 보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LG 엔솔 이슈가 있었어요. 애리조나 공장이죠. 애리조나 공장의 사실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빠질 때 애리조나 공장 투자 이슈가 안 좋게 되면서, 그죠? 부결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투자 금액의 4배 정도가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오후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장 보셨으면 다 아시고 그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제대로 워킹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는. 그래서 LG 엔솔을 하면은 당연히 에코프로 BM보다는 양극재 쪽에서는 LNF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코그룹주 중에서 LNF 쪽으로 오늘 옮겨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가 다시 말씀 좀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은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시장 매기가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LNF 쪽으로 움직였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첨보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에코그룹 강할 때 쉬었었던 2차 전지가 불을 뿜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있겠고요. 혹은 상대적으로 에코와 LNF의 시총 비교 뭐 20조, 10조 아시죠 이거? 예전 저희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시총 비교 단위 봤을 때 높은 에코프로 시총을 맞추려고 LNF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 역시요. 오늘 엔솔의 애리조나 공장 이슈가 없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었을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그죠? 이런 게 당연히 호재로서 받아들이면서 근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엔솔은 오늘 왜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을까? 아까 수급 보셨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여러분들. 그죠? LNF가 더 갔을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봤을 때 소재 쪽 양극재보다는 셋업체들 삼성 SDI, LG엔솔, SK이노베이션 같은 셋업체들을 매매하는 게 더 낫다라는 자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매를 들어갔던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역시 아직은 양극재다. 아직은. 그냥 오늘 보면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모 그룹 형제들. 오늘은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형제들의 난이라고 에코 그룹, 에코 형제들, 코스모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에서 워킹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과연 금요일날 소부장을 터치를 할지 어느 섹터가 연속적일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조금 지난주에 어떤 투자자를 만나면서 조금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AI 매매할 때 있잖아요. AI 4대장 있죠, 여러분들. 솔트룩스, 셀바스 AI, 마인즈랩, 하나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 4대장. 그죠? 요 4대장 가지고 매매할 때 어느 날은 요게 뜯고 요게 뜯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게 먼저 뛸까라고 차트로 분석도 하고 왜냐면 뉴스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뉴스 뜨면 움직이는데 뉴스는 저희 다 모르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뉴스를 미리 본 적도 없고요. 뉴스 뜨면 매수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빨리 뜨고 내가 매매를 원활하게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각자의 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할 때 반은 맞추고 반은 틀렸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맞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냥 내 종목을 다 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중에 저는 항상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래도 조금 잘해야 된다라는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4개 중에 제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지 않았나 반성도 좀 했어요. 맞죠? 어차피 AI에 가면 같이 갈 텐데 그래서 이 어느 섹터가 연속적일 것인가 사실은 제가 주말 사이에 어제도 그랬고요 금요일 날도 그랬고요 그 뭐 증권 방송들 많이 봤는데 에코 그룹주 다음에는 어디 혹은 소부장 간다면 뭐디 꼭 다음 타자를 예측을 하는 거가 썸네일로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지난주에 금요일날 움직였었던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그 종목 추천의 의미가 아니고 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을까? 그죠? 이수 페타시스랑 같이 움직였는데 결국 반도체 소부장이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AI가 가치 있는 장비주가 더 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거가 그 다음 투자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어느 섹터, 반도체가 연속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판단을 할 거면은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확인하는 거가 먼저다. 그리고 그 전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매매하는 수급이 소부장으로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공부했던 종목들 위주로 소팅해 놓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 이러면서 이게 격세지감이라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격세지감. 아까 보면은요,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3위 LNF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지금 2000원 쪽이 코스닥에 1, 2, 3등을 다 했어요. 지수 매매하셨던 분들, 투자 오래 해보셨던 분들 기억해 보시면 몇 년 전에는요, 바이오가 가야지 코스닥이 움직였고요. 혹은 또 3, 4년 전에는요, 소부장이 가야지 코스닥이 움직였고요. 또 한 2년 전에는요, 게임주가 가야지 코스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코스닥은요, 시대의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다시 그 다음 페이지로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나오네요.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종목 섹터 위주로 볼 텐데 HTS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관종을 조금 최근에 좀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테마 섹터만 좀 따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매매 관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출산 유아 대책, 우주, 파노, OLED 이게 보면 최근에 움직인 거 지난주 한 월요일인가요? 부터 한 테마 하면서 움직였던 거를 제가 시계열로 넣어놨어요, 지금. 아마 저출산 유아 대책은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우주는 그 다음 날, 파노는 그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움직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섹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마지막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요. 신규 상장 반도체. 오늘 보면은 여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크게 움직였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과연 이게 된다 안 된다 표현을 뺄게요. 그냥 저는요, 시장 종목의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라든지 수급 보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 수급이 어떻고, 시총이 어쩌고, 그죠? 어느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기본 차트가 어떻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금 우리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발빠르게 매매를 할 거면은 그 시장에서 워킹하고 있는 종목들의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집합. 그죠? 근데 교집합이 최근에 그 섹터 내 2차 전지 내에서의 신규 상장주들 뭐 있죠, 여러분들? 써주세요. 한번 물 한번 먹을게요. 몇 분 한 10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긴 하지만 이따가고 윤선 FNC. 그죠? 상대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요. 물론 그러면 오버행 물량 있지 않느냐 이놈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시장의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 최근 주식 투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한다면 아까 본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형주는 지금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동차 움직인다 그래봤자 5% 안쪽 한 달 동안 10% 안쪽 포스코홀딩스 그렇게 좋은 포스코홀딩스 움직여도 2달 동안 10% 안쪽.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종목들이 세게 움직여? 물론 뭐 예를 들어 리튬 뭐 LFP 이런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안에서 움직였던 섹터는 종목 그 섹터의 강했던 종목들은요 대부분 신규 상장주들에서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도 상장한 지 한 달 안쪽 되는 종목들보다는 3달 넘어서는 종목들부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이렇게 원형 바닥형에 있습니다. 원형 바닥형. 그죠? 그 돌리는 중이라 보면 되겠죠. 어찌됐든요. 왜 3달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저도 옛날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보호해소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달 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나오고 1년에 나옵니다. 1, 3, 6, 1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보유세 물량은 자사주의 1년 후라고 치더라도 그 종목에 비상장 때 투자했던 CB,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물량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돈을 빌려줬었던 소위 VC라 그러는 벤처 캐피탈, VC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소위 엑싯, 투자 이익을 확인시키고 나가는 과정이 한 달 후에 물량이 풀리는데 그때 다 팔 거거든요. 내가 확약된 물량. 그리고 참고로 확약한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들 여기서 팁입니다. 확약한 기간이 길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습니다. 이해하세요? 기관들이 수혜책을 내잖아요. IPO 할 때, 기업 공개할 때. 그런데 난 1년 동안 안 팔 거야 하면은 상대 배정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신규 상장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최근 시장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움직이는 섹터의 신규 상장주 위주로 움직인다. 라는 거고, 요 며칠 동안 반도체, 그 2차 전지를 빼고는 제가 하나씩 찍어 볼게요. 저스템 차트 한번 볼까요? 좀 크게 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저스템 다시 그다음에 JI 테크 보이시죠? 원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합니다. 그죠? 다시 아이고 2700이 아니지 711번이고 다시 TFE도 좀 움직였죠? 움직였고 아까 있었던 건 NZ 보이시죠? 원래 생각보다 이게 와 이거 차트가 보면 에코프로 차트 보는 줄 알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쪽에서도 매우 강하게 워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신규 상장 저도 매매를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못 삽니다. 물량이 적어요.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NGC 지금 얼마인가요? 1900억 정도. 이렇게 올라는 19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상 호가 잔량도 요건 많이 있네요. 근데 웬만한 종목들 장중에 보면요. 호가 잔량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의 결은 이렇다. 아까 2000년 봤었던 신규 상장 중에서 윤선 FNC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윤선 FNC 이런 것도.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가온칩스 그죠? 그리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막상 보면은요. 그죠? 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소부장이래요. 오늘 찐시황의 핵심은요. 안 쳐다보고 있었던 새로운 것들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구나를 조금 아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박 차장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알지 어떻게 찾니? 이렇게 치면 신규 HTS에 신규 상장 치시면 됩니다. 그죠? 날짜별로 다 나와요. 1년 거 다 나와요. ETF 다 빼고요. 이런 리치 이런 거 빼고요. 빼고 쭉 넘기다 보면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2호, 이거 최근에 상장한 거죠. 봐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이 움직일 때는요, 아까 대형주가 쉬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대형주가 쉬는 것처럼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갈팡질팡할, 즉,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때 그렇게 움직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데 이런 지금 투자 사이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들었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인다. 라고 하고, 그런데 맨날 나는 2000년 쳐다보다 못하겠다. 리튬 보다가 못하겠다. 리튬 지금 벌써 강원에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3배 났다. 3배 반이네요, 거의.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이 내가 뭐가 될지 한번, 박 차장 얘기 듣고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산업 보고서 보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은요, 또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걸 찾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거를 내가 한번 요런 결로, 요런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일종의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안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면 제가 다음에 올 땐 더 느껴질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PPT 들어와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좀 하다가 지금 저 말이 샜는데 SM이에요, 오늘. 그죠? SM이 15% 빠졌거든요. 요거를 좀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벤트 종료. 두 번째 뭘까요? 경쟁률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대 1 나왔다고 치죠. 뉴스는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편하게 100조 청약을 하셨습니다. 난 공개 매수 하겠다. 내 물량 가져가세요. 라고 한 거죠. 100조 했으면은 44주인가가 이제 SM을 사가는 거고, 그죠? 카카오 엔터 쪽에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50주 이상에 대한 물량은 시장에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셔야 되면 되게 쉽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분들은 다 이해하시니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의 물량이 나는 청약을 넣었는데 15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못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바로 주가로서 반영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경쟁률이 끝났죠. 경쟁률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계산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서 옛날에 8만 원일 걸 내가 16만 원까지 봤다. 난 다시 이 회사가 16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오케이. 근데 오기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기가 뭐냐면 9만 원대부터 더 사는 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내가 공부했었던 기업, 물론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이라든지 고수분들 쓰신 글 보면은 뭐 1년에 예상 이익이 얼마고 그것을 엔터 평균 퍼로 곱해서 하면은 SM 주가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16만 원 적정하다, 이런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제가.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잔소리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제가 더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밸류에이션 계산은요, 생각보다 예측지 않았던 이벤트들로 해서 그 주가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이론가가 요만큼이었어요. 갈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뭐 그림들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에 쫙 할 때 시기가 3년 후에 실적을 계산해서 내가 3년 안에 그 주가에 도달한다고 계산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주가에 다른 이벤트 때문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혹은 5년 후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벤트들은 멀티플의 확장, 즉 그 섹터 전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와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재가 엔터에서는 이번에 SM 공개 매수였다는 거죠. 엔터주 전반적인 전체 멀티플을 살릴 수 있는 이벤트였다. 편하게 아까 에코프로 BM이랑 LNF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SM이 16만 원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다른 JYP라든지 YG 같은 경우엔 여기서 이 정도의 멀티플을 봤을 때는 쫓아가는 겁니다. 피어그룹 트레이딩이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최근 주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잠깐 차트 띄워주시면, 피디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콱 무너지고요. 무너지고, 이게 콱이라고 하는데 저는 콱 무너졌죠. 무너지고 옆으로 한 2주 정도 기었잖아요. 긴 다음에요, 빨리 되돌리지 못하면은요, 급락이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 동안 빨리 움직여야 되고, 반대로요, 이렇게 지금처럼 횡보한 게 길수록 올라가는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최근에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지하지 못하고 꺾였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단기적으로 좀 돌리면 좋겠다.
돌렸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SM 했고요. 그리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음에 제가 바이오의 약신이라 써놨죠. 오늘 셀트리온 아까 오른 거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좀 알리아 이슈, 그래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잠깐 보면은요, 이건 제 바이오기 때문에 내용을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왜냐면 어렵습니다. 일단 요약을 하자면 삼상 결과 도출 때문에 28% 올랐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9%가 떴는데, 보이죠 여러분들? 시가가 9%예요, 여러분들. 시가가 9%인데, 그죠? 시가가 9%인데요. 종가가 2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이오도 먹히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나 물려있는 바이오를 얘기하느냐? 기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라이센싱 아웃을 앞둔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작년 올해 초까지 보고서들 전문가들 나와서, 저도 뭐 경제 TV 나와서 막 떠들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떠들면은 뭐였느냐? 하나가 확실하게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근데 보고서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천단 제약의 삼상 결과 도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좀 되라. 제발 좀 되라. 제약바이오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요 정도만 할게요. 셀트리온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건 조금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게 사실은 여기 보이죠 여러분? 테슬라, 성우하이텍, 셀트리온모텍, 우리산업, 여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예요. 여기 센트럴모텍입니다. 여기 저 오타입니다. 여기 센트럴모텍. 어찌됐든 장중에 제가 매매를 하고 있으면 뉴스플로우를 좀 보거든요, 여러분들. 뉴스플로우를 보는데 성우하이텍이 먼저 땅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우하이텍이. 테슬라의 납품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좀 떴어요. 뉴스는 각자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테슬라 납품 딱 하면은요, 주식 몇 년 해보신 분들 딱 떠오르는 게 그 다음에 센트럴모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산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인다.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매매하실 때 기억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뭐 반등의 순서를 기다리자, 이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지워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요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그 긴 얘기를 했습니다. 58분 했네요. 첫 번째, 반도체가 2차 전지만큼 강력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설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직은, 그죠? 일단 오늘 시장을 봤을 땐.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쪽도 2차 전지만큼 20% 오르고 이러진 않더라도 바닥은 찍어 추세적으로 돌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거 일단 어떨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땡땡땡 고객 사례. 오늘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객한테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한 것, 말씀드렸다 생각을 한 건데,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종목을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종목 증권주, 두 번째 종목 원전주, 세 번째 종목 통신, 이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안 움직여? 원전은 왜 안 움직여요? 지난주 보니까 다시 한 5일 빠졌더라고요. 통신은 왜? 통신 원래 안 좋고. 어떨까요? 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요, 이 섹터 들고 있어 좋습니다. 거래대금 늘어나면 증권주 튈 거고, 정부 정책이 워킹 제대로 하면 원전 갈 거고요. 통신 섹터는 조금 방어주 기념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 셋 다 편한 섹터긴 합니다. 그죠? 편한 섹터긴 한데 답답할 겁니다. 답답할 건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던, 오늘 워킹했었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일부만, 한 1%만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하신다면은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일부만요. 정말 작은 금액만. 그러면은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금만 잘라서 혹은 현금이 있으시다면, 현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으시다면 한번 좀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를 조금씩 해보다 보면은요, 그래도 내가 시장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그 다음은 요겁니다. 오후장 로봇주 상승, SPG 로보스타 등 움직였다 써놨는데 그냥 각자 보시고요. 이런 거 어떨까요? 아침에 움직였다 밀리는 것보다는요. 그죠?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후에 왔는 장 끝나고 8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의도로 달려왔는데 2시 반부터 3시 금방에 움직이는 게 내일까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매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종가 공략주라 얘기를 하겠죠. 소위 종목 얘기하시는 곳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오후에 움직였다. SPG가 강하게 쳤더라고요. 로보스타 아침에 움직이다가 살짝 밀렸다가 오후에 다시 부항 뜨더라고요. 그러면 아우 로봇도 뭐 내일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뉴스가 뭐 리오프닝 관 뉴스도 한두 개 좀 나온 것 같은데 리오프닝 좀 쉬어요. 하루 딱 움직이고 말아요. 2000집 같이 세게 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움직일 때 화끈한데. 그래서 리오프닝 조금 쉬고 있고. 그리고 OLED 소재 쪽 아까 반도체면 신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OLED 하반기에 아이패드 그죠? 하반기가 아니 내년 초죠. 24년 초에 나오는데 하반기에 있을 모멘텀 대비해서 OLED 소재 쪽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지난주에 잠깐 움직였다가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지난주에 바닥은 틀어서 좀 모양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생각의 사고의 확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회사의 특성,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어떤 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섹터들 그리고 어디가 쉬고 있고 어디가 하고 있고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 자료 보시면은 그냥 종목들 두두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차트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상대적으로 강한 쪽, 쉬는 쪽, 중간인 쪽. 근데 제일 안 좋은 쪽 어딘지 아세요? 쉬는 쪽, 그 중간이 어중간한 쪽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항상 오르지도 않고요. 살짝 떨어질랑 말랑 하는 쪽, 그런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바뀌게 될 때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서 꺾여서 중단부에 있는 종목, 차라리 낙폭 가드를 밑에 돌려치거나, 그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내용이 어떠셨나 싶어요. 초반에 조금 제가 말을 좀 버벅거렸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좀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뭐 PCE 지표만 거의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는 시장을 매크로적으로 흔들 만한 이슈는 뭐 유럽 이슈, 도이치방크 뭐 이런 쪽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전이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한동안은 계속 지금처럼 움직일 것 같거든요. 섹터 위주, 단기 매매 위주. 그러면은 요럴 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싫다. 싫으시면은 일단 쉬자. 쉬면서 내가 승부 종목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 잘 주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